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긴급하게 동원된 119 구급차들입니다. 특전사와 경찰에 이어 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소방도 본격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수도권엔 150개의 임시 선별 진료소도 세워졌습니다. 빠르게 검사를 하고 서둘러 이송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병상입니다. 수도권은 지금 지난 2, 3월의 대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생산 지수가 한 1.2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수를 좀 추계를 해보면 한 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백신도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피하면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단,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끼리도 위험합니다. 가족이나 동료, 지인들을 만나 마스크를 벗었을 때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입니다. 입구가 막혔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여 만에 관련 확진자가 162명이나 나왔습니다. 감염된 교인이 가족과 다른 교인에게 전파했고 이후 연쇄 감염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확진자 4명 중 1명은 교인의 가족과 지인이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퍼진 겁니다. 10월 중순부터 7주 동안 부흥회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이나 했습니다. 성가대 연습실에서도 모였습니다. 음식물도 먹었습니다. 환기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시설에선 거리두기 1.5단계부터 모임도 할 수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활동으로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종로구 음식점에선 감염된 환자가 노래교실에서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확진자가 다니던 직장인 수원시 요양원까지 번졌습니다. 감염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특정 집단 한 곳에서 대형 감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같은 내부 집단에서 시작된 감염이 외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2달간 자료를 뽑아보니 집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7,500여 명 중 21%가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서 감염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장과 요양시설에서 나온 환자를 모두 더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특히 0세에서 19세까지 영유아와 청소년은 이 비율이 35%까지 올라갑니다. 가족, 지인 모임이 가장 위협적인 겁니다. 가족, 지인, 동료 간의 전파가 주된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유행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예 모임을 취소하는 등 접촉 자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